안녕하세요. 제이준성형외과 박형준 원장입니다. How long for that? 3 years. 3 years. Okay. So don't go to medical school. Yes. Yes. Yeah. Pointless. Yeah. 로봇이 성형외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대체를 어느 순간에는 가능하겠죠. 그래도 3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시간 문제다. 그쵸, 시간의 문제긴 하죠. 팟캐스트 영상을 갖다 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You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AI software capability, exponential increase in the AI chip capability, and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electromechanical dexterity. The usefulness of the humanoid robot is those three things multiplied by each other. 세 가지가 같이 지수적으로 이제 그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빠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말도 되게 공감이 가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세포 배아하듯이 그 두 배수가 아니라 세 개가 두 배수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커지게 되니까 정말 뭐 1,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긴 해서,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그냥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엑스프라이즈 그 대표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외과 의사들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냐 라고 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살짝 당황을 하면서 그거 의사들끼리 농담인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Elon, do you know what the number one question you ask a surgeon when you're interviewing them? Is this a surgeon joke? Yeah. 그 이분은 진짜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한 게 그 수술 얼만큼 해봤어?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를 봤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의사였단 말이죠. 그 엑스프라이즈 대표는 거기서 보면 이제 당신도 의사니까 알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의 영역에서 얼마나 디테일한 것들이 개발이 될지는 사실은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댓글들 아니면 의사들끼리 하는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촉각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은 촉각이라든지 이런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촉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식스센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외과 의사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었지만 하다가 이제 느낌이 약간 싸한데 이쯤에 나서 혈관이 지금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전달해 줄 수 있는, 학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게 약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다 나도 모르게 마주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구현이 되려면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제 뇌파를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전수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감이라는 영역이 지금 완벽하게 대체된 게 FSD, 자율주행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이렇게 운전하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제 이상한데? 이런 감들이 대체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운전 데이터. 원장님이 말했던 그런 의수를 성공하기에는 그 데이터를 쌓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서 이게 나오니까 그걸 다 모아서 이제 할 수 있긴 하지만, 운전 얘기 하시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훨씬 그 감이 많을 거예요. 각자의 그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감을 얘네들이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고, 보조적인 영역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약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발표나 이런 거 정리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한 다음에 내가 보면서 다듬긴 하죠. 근데 지금도 AI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그럴듯한데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얘가 되게 오류가 많잖아요. 이거 다르지 않아? 이러면은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천연덕스럽게. 그게 의료 영역에서도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봤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하면 그럴듯한 현혹시키는 약간 그런 말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참고만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런 영역까지. 로봇은 손에 안 뗄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들도 경험치가 다 다르듯이 그런 등락이 있는데 로봇은 그런 게 없을 거니까 더 보편적으로 수술하기도 좋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원장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당장은 좀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게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전혀 다른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로봇이 수술했을 때 이 로봇을 그 병원에서 아니면 로봇을 만든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해준 프로그래머가 누가 해야지 되게 이제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 로봇을 관리하는 의사가 필요할 거고, 그런 의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과정은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로봇으로 수술해서 사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약간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사람의 감성이라는 걸 그걸 따라가진 않거든요. 로봇이 하는 수술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서 FSD가 나온다고 쳐도 테슬라에서 저는 안 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다 자기만의 의심의 정도가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험적으로 맡겨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맡겨도 괜찮아 이런 게 학습이 되고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엘리베이터 위험해서 못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회사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듯이 어느 정도 안정하다는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간다 그랬죠. 한 5년 뒤에 이제 화성으로 이제 가는 로켓이 출발가 안 갔잖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단지 시간이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언젠가는 인류가 화성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의료가 3년 4년 내에 온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3년은 좀 빠른 것 같고 네. 그렇죠? 언젠가 대체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은퇴할 때쯤 그러면서 미안 죄송합니다 막 이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로봇과 AI 시대에 어떻게 대체될지 모르잖아요. 최근 들어서 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는 더 불확실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세상이 불확실했겠어요. 그쵸? 그때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죽을지 뭐 할지 전쟁이 또 날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했어요. 알 수가 없었죠.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런데도 다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발전을 한 걸 보면서 굳이 그거에 대해서 탓할 필요는 없이 누구든지 미래는 모르는 거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월요일날 주식이 뭐가 오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에 충실해서 살긴 살아야죠. 불안해하지만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때그때 또 대처하면 돼라고 하면서 계속 다독이는 거죠. 그걸 다독여줄 사람은 나 말고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예측에는 은퇴할 나이 때쯤 되면 이제 그때 하면 좀 훨씬 더 많은 게 변해 있겠죠. 그럼 또 그때 가서 그때 맞춰서 적응해서 또 잘 살아야죠.青春성공회 과